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간단히 살펴보기 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연속 강반등을 이루어냈다라는 소식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빗각 밑으로 투매, 빗각 밑으로 투매되면서 반대 매매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버려진 금액들, 로스컷으로 버려진 금액들, 마진콜로 버려진 금액들을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급격한 반등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부양책도 계속 내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증시를 지탱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모습. 그러나 이제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추세가 완벽하게 넘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하방 압력을 좀 주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V턴보다는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 중국 증시 흐름을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같이 함께 살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일 하루 전날로 변동성이 정말 폭발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정말 강세장 흐름,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선, 1조 3천억인가요? 1조 3천억 선까지 매수를 하다가 잠시 주춤거리더니 다시 매수를 하면서 끝났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아침에 한 10시 반 중국장 개장 전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그냥 거침없이 쉼 없이 그냥 매수를 하면서 이런 급등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외가 콜옵션들을 사들이고 거기서 큰 수익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중국장 개장 이후 중국장 반응 보고 나서는 금융투자의 매도의 힘을 지금 거기서 이제 금융투자와 대항하면서 많이 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다시 콜과 선물을 현물과 함께 매수해서 살리는 그런 하루였고요. 이 과정에서 모든 변동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은요. 아침에 숏 포지션을 일단 접근을 하신 분이 있다면 끊고 롱으로 가면서 그 롱이 오히려 커트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손익을 떠나서 방식 자체가 오늘은 변칙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조단위 매수를 하고 아침부터 4, 5천억 달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원웨이 성향을 가진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날은. 그런데 오늘 이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의 풋옵션과 선물 매도의 점심시간을 향해서 많이 밀렸죠.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변칙적인 움직임이고요. 자주 나오지 않는 흐름인데, 만약에 오늘 숏을 물타기 해가지고 오늘 겨우겨우 살렸다면 수익이겠죠. 예, 그냥 그걸 버텼다면 살려주는 수익이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도 롱 포지션을 그런 경우로 접근했다면 또 살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버텼다면 어느 쪽으로든 살려주긴 했을 겁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 매수 흐름 보면서 충분히 저는 이제 뭐 조금 넉넉히 뭐 351 내지 352 정도 봐가지고 넘어가면은 이제 롱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상승세다, 상승 쪽이다라고 말씀을 뭐 드리면서 봤지만, 만약에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숏을 공략하면 시장이 살려준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살려준 거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만약에 그냥 원웨이장으로 그냥 가버렸다면은 이거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예. 살려주지 않는 경우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어느 정도 흐름을 탔을 때 롱으로 전개가 되고 롱을 들어가 있다가 덜 먹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먹었던 거를 다 뱉어내는 방식이, 오늘은 뱉어냈다면 차라리 그게 더 정상인 날이고, 그게 나중에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타고 오늘은 변수로 꺾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사실 밑에서 이제 강세장 외국인들이 워낙 1조 원대 사니까 콜옵션도 50억대 사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강세로 끝나는 걸로 봤는데 많이 눌렸죠. 그 많이 눌리는 과정에서 일단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뭐 1차적으로 두 번째 라인들 여기서 첫 번째 라인들 여기서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가고 두 번째 라인들에서 이제 진짜 사수해야 된다. 이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반등세를 이어가려면 그 저 PBR 밸류어 프로그램 때부터 외국인들의 스위칭이 나오고 상승하는 요 과정 속에서 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만들어낸 요 상승 장대 양봉을 이어가려면 이 에너지를 이어가려면 적어도 350 위에서는 놀아야 되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자리 아침에 딛고 올라선 요 자리를 깨면 안 된다고 제가 파생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냈습니다. 뭐 정말 꾸역꾸역 지켜냈죠. 진짜 이걸 뭐 겨우겨우 지켜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금융투자의 당일 숏, 외국인의 당일 롱, 그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당일 롱으로 겨우겨우 버텨낸 모습. 생각보다 상승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에 비해서 그만큼 금융투자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풋옵션 매수, 풋옵션을 살리고자 하는 것 일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콜매도로 방어하는 것이 정말 화력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앞두고 뭐 어떤 것도 예측하면은 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옵션 자체에는 금융 투자가 들어가는 그 힘이 분명히 언젠가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옵션 만기 D-1 고래 싸움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당일 상방과 금융 투자의 당일 하방의 싸움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관련 옵션에 관해서는 이제 금융투자의 투지가 더 세다라는 거. 다만 외국인들은 이제 호랑이처럼 이제 호랑이가 사냥감을 사냥할 때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틈이 보이면 한 방에 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어제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립에서 물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많이 올라와서 스위칭을 한 건 맞지만 스위칭된 이후에 멈춰서 중립적으로 있다가 즉 몸을 가운데서 비틀비틀만 거리고 있다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아직 모르겠다. 방향을 틀면 그 방향으로 가버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아침에 몸을 비틀비틀거리다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틀 동안 호랑이는 먹잇감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 방에 틀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다른 맹수 금융투자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타겟을 잡고 거칠게 운전을 하는 모습을 아침에 또 볼 수 있었고 마치 지난주 금요일 같은 오전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날이었어요. 이게 난이도로 치면은 별 5개짜리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어려운데 이게 시장이 맨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오늘. 그리고 요즘이 계속 그래요. 계속 왜 그렇냐?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포지션을 지금 세팅을 잘 못한다. 언제부터? 11월부터. 그래서 계속 이런 게 이어지는 겁니다. 당분간은 더 4월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난이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뭐 매매를 해 나가야겠지만 좀 더 평소보다 축소 거래를 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적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100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50만 두고 30만 두고 해도 100에 해당하는 가성비를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키고 살고 보자가 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언제 이걸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꾸만 개입을 하고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고 틀어지고 개입을 하고 외국인들 포지션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한다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 일단은 총선이 지나고 나서 좀 잠잠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이와 같은 그 정책의 기조는 어쨌든 증시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서 외국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나갔던 돈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는 있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막 좋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막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능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고 그게 들어온다면 또 거기에 우리는 또 맞게 수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저 PBR주를 좀 비교를 할까 하는데
개인들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던 것은 저 PBR 대형주들이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빵 터지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빵 터지는 장세가 아니라 대부분 그 저 PBR 대형주들 가지고 이제 또 단체로 또 끌어올린 상태인데, 개인들이 저 PBR주를 대하는 태도가 삼성전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추격 안 하고요, 올라가면 매도량을 늘리고, 그 상태에서 그 조정이 나오면 매수로 받아주고, 개인들이 이제 묵은 주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연간 단위로 보유를 했던 주주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뭐 기아나 현대차, 뭐 지금 뭐 이런 지주사들, SK 한화 지주사들, 뭐 이런 저 PBR 종목들은 가치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장기간 밑바닥에서 보유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와 비슷하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들은 매도를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로 받아줍니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또 매도해요. 조정 나면 또 받아줍니다. 또 매도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개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으로 막 주도했잖아. 이런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결국에는 떠넘기는 게 숙제인데, 어떻게 떠넘기냐? 나중에 충분히 이제 좋은 가격을 형성할 때까지 끌고 갔다가 결국에는 내리면서 물량을 넘겨야 됩니다. 다시 올려주지 않아야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가 있겠죠. 이걸 외국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들은 추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떨어져야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려주지 않는, 장기간 또 내리는 그 내리막길이 올 때까지 계속 이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저 PBR 테마는 생각보다 또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봅니다. 언제까지? 뭐 나스닥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거나, 뭐 시장 자체가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 형태로 간다면은, 뭐 어느 정도는 워낙 이들이 저평가였으니까 PBR 0.2345에서 막 PBR 1, 2, 3 가는 과정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이거 뭐 PBR 1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 고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위치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뭐 부담이 사실 없는 거죠. 무슨 과매수에 대한 부담감이나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장기적으로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표적인 지금 흐름을 보시면 CJ 대한통운 같은 거 보시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이 CJ 대한통운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기조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저 PBR 종목군들이 지금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받아서 개인들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동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저 PBR, 저퍼주, 저 PBR주 강세 시기를 보낼 때 다 그런 식으로 장기간 움직였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때가 이제 코스피 지수로 놓고 보면은, 과거에 요 구간들이죠. 여기 요 장기적으로 여기 올랐던, 여기 2008년 이전 여기죠. 요 구간들에서 다 그런 형태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PBR을 보이는 종목들, 지금 과거로 살펴보면 이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 지주사를 하나 본다면은 뭐 한화를 한번 볼까요? 한화를 놓고 뭐 본다면은 쭉 보시면 저기서 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게 보이시죠? 서프라임 전에, 그렇죠? 요 과정. 이걸 월봉으로 놓고 볼까요? 자, 한화는 제가 여기다가 뭐 체크를 해놔가지고 다른 걸로 볼까요? 뭐 CJ 같은 걸, CJ가 그때 없었지. 그다음 하나 지주로 볼게요. 하나금융 지주로 놓고 보면은, 자, 월봉으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얘도 그 당시 없구나.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었을 만한 게 뭐 현대차, 기아 보면 됩니다. 사실 현대차 얘 보시면 월봉입니다. 여기죠. 2003년에서 여기 2000 서프라임 전까지 이거 올라오던 거, 이런 구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던 구간들. 근데 지금 이거 월봉 하나 올라온 거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월봉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맘먹고 올라가자면은 아직도 저평가고 한참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되냐란 돈이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죠. 거래가 이렇게 계속 받쳐줄 정도로 지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한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하면은 뭐 시장에 다시 돈이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고 풍부한 척을 하는 상황이죠. 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한 척을 하는 시기. 어떤 거냐? 숨어 있는 돈들을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들 많이 숨어 있어요. 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기하는 자금들, 그런 숨어 있는 자금들을 한 방에 지금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외부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큼 뭐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 이때만큼의 폭발력은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언제든지 유동성 장세로 향할 때는 연속적으로 크게 랠리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 연봉으로 보시면은 사실 출발 단계에 서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야 뭐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자꾸만 정부의 의지,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된다면 결국에는 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익히 전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법이 어떻게든 목적은 어쨌든 같기 때문에 뭐가 됐든 자꾸 시도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계속 나오려고 하겠죠.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일단 저 PBR과 흐름이 골자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 개인들이 대하는 태도, 즉 언제 한번 끝에서 한참 동안 밀리는 시기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올라가는 형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나스닥이 어쨌든 지금은 계속 강한 추세가 유지되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언젠가는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순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거래가 더 많은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작년 뭐 공매도 전과 그 다음에 1월달 초반의 시기는 잊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물을 뭐 적극적으로 다 써버리냐, 지금 현물의 현금들이죠. 현금들을 뭐 한 방에 다 써버리냐, 그거는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왜냐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동성 장세로 본격적인 이렇게 상승장은 아니니까 일단 너무나 크게 저평가받고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만 끌어올리는 순환매식으로 끌어올리는 단계니까 성급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오히려 성급하다가 괜히 내가 잡았는데 또 내려가는 현상을 또 겪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천천히 연간 단위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750, 752 저항에서 오늘 계속 막히다가 750 종료했고, 자, 외국인 금투 투신 개인이 모두 3월 선물에 대해서는 포지션 중립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는 지금 이제 만기 내일 지나면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어떤 쪽으로도 힘을 쓰는 주체가 없습니다. 상방으로 크게 쌓은 주체가 없고요. 하방으로 크게 쌓은 주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중립에 가까워요. 대부분 다 시소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두가 다 롤오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2월 롤오버도 또 물량이 있어야 롤오버를 하는 거죠. 2월 옵션 만기 끝나면 3월물은 전쟁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짧은 기간에 포지션을 잡고 힘을 쓰고 자리 싸움을 다 해야 됩니다. 포지션을 잡고 그 포지션을 위해 힘을 쓰고 하는 자리 싸움을 짧은 구간에 명절 지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3월 전쟁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를 잘 이용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파생 트레이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게 막 역으로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변동성이 큰 전쟁터 상황이 예상된다면 계속 참고 하이에나처럼
호랑이처럼 내 타겟이 올 때까지, 내가 생각한 그 타겟의 움직임이 잡힐 때까지, 그 흐름이 잡힐 때까지 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설픈 자리에서는 양쪽으로 다 꼬이게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박스장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어설픈 자리에서 잡으면요, 어설픈 자리에서 잡아버리면 이 위아래로 그냥 다 깨져요. 이거 아닌가? 아닌가 하다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최대한 참고 내가 차라리 오늘 못 잡으면 못 잡았지라는 생각으로 이 구간을 참고 기다려주면, 한 번이라도 더 참고, 내가 1차, 2차, 3차 있으면 1차 참고 2차 참고 3차에서 반응하자, 이런 생각으로, 3차, 4차, 5차 나눠가지고 거기서 분할하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3월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설픈 자리는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지션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오늘 투신이 오늘 종가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2일 전 대량 매도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금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종가로 한 2천억 정도 더 추가가 됐죠. 물론 이게 종가에는 한 1,000억대 정도 추가된 거고, 어쨌든 오늘 토탈 2천억의 매수인데, 매도분을 없애는 환매수는 거의 없었고 신규 매수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 말은 기존의 매도도 살아있고, 대량 매도했던 것도 살아있고, 대량 매수도 살아있어서 종합적으로는 또 중립인데, 어제 오늘 매수한 것에 힘입어서 약간 상방으로 조금 만들어진 것 같다. 거의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립 싸움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달러 선물도 중립입니다. 이것도 뭐 약간 매도 세긴 한데요, 약간 매도 포지션이 우위가 있긴 해서 조정 쪽으로 조금. 그래서 지금 환율 차트를 보시면 약간 떨어지고, 약간, 그쵸, 떨궈지고 있잖아요, 슬쩍, 그죠. 근데 그렇지만 강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스리슬쩍 이렇게 좀 떨어진, 약간 매도세, 외국인들 약간 하방, 조정 정도고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 날 잡고 들어가면 다시 또 달릴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루 날 잡고 매도하면 또 달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시장의 부담, 내려가면 시장 강세의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거를 1대1적으로 이렇게 매칭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시장에서는 뭐 환율이 뭐 이렇게 환율과 시장의 반응이 시차를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현물은 대체적으로 이제 저PBR과 고PBR로 나뉘는 흐름, 이 두 가지의 싸움으로 나뉘는 흐름이죠. 저PBR 강세주들 오늘 기아, 현대차, CJ, 한화,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LG, SK스퀘어 등이 있었고요. 선물을 미보유했던 종목은 고려제강, SJM홀딩스, 서현, 등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줄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잡혔고요. 반대로 약세는 고PBR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물론 이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고PBR주들이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고영, 위메이드,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투어,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등이 이제 고PBR로 대표적인 선물을 가진 종목들이고, 저PBR이 이제 물량이 터지면서 예를 들어 약세,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시기에는 또 고PBR 종목들의 반등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부가 택하기로 한 주주 친화적 증시 부양책에 화답하면서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매수를 이어갈 수는 있으나, 공매도 제한의 포지션을 세팅하기가 불편하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세가 아닌 상태에서 나스닥이 꺾여버리면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가치주로 불리우는 종목들을 개인들에게 받아오다가 고가에 언젠가는 떠넘기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숙제고요. 총선 이후로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오늘도 파생반에서 이렇게 함께 달려가고 계신 분들, 보유한 이제 우리 파생반의 가장 에이스 회원님께서 보유 중인 상태, 총 손익 1억 3,2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근 한 달 동안 한 8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보신 걸로 지금 방송에서 유명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모두 다 하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분은 5년 플러스 5년, 모의투자 5년 플러스 실전투자 5년의 엄청난 내공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 이제 파생 조금 트레이딩 시작해서 한 몇 개월 하신 분들, 1년 하신 분들, 2년 3년밖에 안 하신 분들이 10년, 특히나 모의투자로 5년을 공부하고 연구하시고 가격 이론을
충분히 학습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다음 5년을 실전 투자하신 분과 똑같은 선상에서 매매를 하시면 곤란하겠죠. 그거는 또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공을 쌓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께는 무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분들께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천천히 이렇게 11만 원부터 80만 원, 130만 원, 178만 원, 251만 원 한 단계 한 단계씩 일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오버나잇 배팅은 어떻게 해볼까? 양매수를 해볼까? 이번엔 양매도를 해볼까? 이런 시장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레벨업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구독자분들 계시면 모두 정보 공유방 입장 문의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받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설 연휴 전날 마지막 거래일이면서 옵션 2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 변동성 속에는 분명히 먹을거리가 존재할 겁니다. 내일도 집중해서 함께 시장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